정말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응? 좌우할 수 있는 내 침실에서의 그 고민들이잖아요. 문제들이고. 근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 여자가 아닌가? 다른 여자 만나야 되나? 이렇게 파트너를 바꾸는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파트너를 바꿔도 잠시 잠깐은 뭐 처음에 한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신적인 거에서 새로움에서 느끼는 오르가즘 느끼고 정신적인 거에서 쾌감을 느끼니까. 하지만 그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같은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과 섹스를 하면 그 사람하고 10년 이상 섹스를 하면 결국은 실증나고 안 하게 되나 그런 얘기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섹스가 한 사람하고 오래 해서 실증나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잘 안 돼요. 라는 건 뭐냐면 그 섹스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멈춰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의 몸이 깨어나잖아요. 여성의 질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몸의 한 장기의 일부예요. 질이라는 거는. 그죠? 그냥 여기를 통해서 저기 생리혈 나오고 또 여기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 산도고 그냥 보면은 우리 몸의 장기의 하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장기일 뿐인 이곳에 외음부와 연결된 신경, 하복부에 연결된 신경, 골반에 연결된 신경들이 다 여기에 밀집해서 무려 8,000개, 10,000개의 신경선들이 여기 분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들이 뭐를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뇌에 그 쾌감을 전달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어마무시한 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을 여기를 하나도 제대로 터치를 못 해주고 그냥 성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만 하는 걸로 섹스라고 착각하고 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맨날 그 마찰 자극 이외에는 더 이상의 쾌감이 없고 여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스파트를 하나도 자극을 못 받다 보니까 오르가즘을 아예 못 느끼고 오르가즘 못 느끼는 여성이 60%예요. 60%. 근데 느낀다는 그 40%도 질을 통해서 느끼는 여성들이 아니에요. 클리토리를 통해서만 느끼지 삽입을 통해서는 못 느낀다니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의 여성들이 삽입을 통해서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섹스를 빙산의 일각만 느끼고 즐기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다 알고서 내가 여성의 스파트를 다 자극할 수 있고 그걸 애무할 수 있고 자극할 수 있고 삽입을 통해서 오르가즘 줄 수 있다고 하면 여성의 질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여성의 질은 그냥 이런 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비커로 보여드린 거지 사실은 뭐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수축도 할 수 있고 이완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물 수 있고 아이의 10cm가량의 그 머리도 나올 수 있을 만큼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장기인 질이 정말로 흥분이라는 클리토리스의 발기라든지 질의 흥분에 의해서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해서 정말 페니스를 물고 빨고 당기고 놓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남성의 페니스는 뭐예요? 들어가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왕복 운동하면서 힘으로만 마찰 자극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 하면 할수록 몸만 지치고 재미도 없고 나중에는 감각도 둔해져서 느낌조차 없고 그 느낌조차 없는 거를 또 어거지로 해서 사정하니까 사정해도 역시나 오르가즘도 없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해요. 하지만 그 쉽고 간단한 원리조차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와이프는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면 아프다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발기도 잘 안 돼요. 사정에도 느낌도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질을 살아나게 하면, 깨어나게 하면 결국은 누가 좋다? 물론 여성이 본인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함께하는 남편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을 받긴 받았지만 사실 그 성교육이라는 게 정말 연인과 또 결혼해서 배우자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행복한 성을 즐기게 무언가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뭐 피임이라든지 뭐 성병이라든지 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뭐 이런 교육 위주로 받았지, 그때 왜 애들한테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온전히 자기의 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상대를 알아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고, 그냥 크면 자연스럽게 사랑한 사람 생기면 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성은 본능적인 거, 이렇게만 알고 지금껏 살아왔잖아요. 성이 본능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본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닐걸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섹스가 중요하고 성관계가 중요하고 뭐 백날 얘기해봤자 그냥 내가 안 하고 못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섹스는 상대 몸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몸도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어디를 어떻게 만져줘야 좋고 어디서 뭘 해야 좋은지조차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도 몰라. 근데 심지어 상대 몸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그냥 하니까 어느 순간은 그 감정적으로 막 도파민, 호르몬 이런 게 나와서 막 저절로 되던 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는 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시해요. 사랑이 식어서 이러나? 마음이 변했나? 이러면서 감정탕만 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조차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부부 생활들을 하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내 걸로 좀 만들어서 내 걸로 체화해서 나도 좋고 더불어 내 파트너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게 기본값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질병이 생겨서 어떤 상황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게 오면은 그거는 기본값 위에 생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거는 어떤 치료나 뭐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 기본값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줌으로 하는 시크릿 클래스 있잖아요. 그게 1기 3회차 교육이 끝나요. 벌써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 2기 시크릿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클래스는 줌으로 진행이 돼요. 인원은 10명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1, 2, 3주 동안 진행을 해요. 시크릿 클래스는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도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료도 마음껏 쓸 수 없고 용어도 또 마음껏 쓸 수 없고, 그래서 정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성적인 어떤 이야기, 구체적인 표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립선의 문제라든지 뭐 발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루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지금 섹스레스라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계속 뭐 거부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 성의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뭔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점점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알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필요나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족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문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지스파 질문하셨는데 오르가즘에 대한 그 스팟들, 그게 외음부와 질 안쪽에 있는 스팟들, 그리고 남성도 성기 외부에만 오르가즘 스팟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들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 우리가 보통 섹스를 하려면 전이를 하잖아요. 애무를 통한 전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애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여성의 몸이 흥분을 하고 막 섹스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성의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열 수 있는 세라피 터치 이색 애무를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 3주차 때는 뭐 기승전 그래도 사피세스는 우리가 꼭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피세스를 할 때 더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는 남녀 모두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체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뭐 CAT 체위 뭐 사실 그 CAT 체위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성의학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이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답안지를 줬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체위고 한다 한들 그닥 그렇게 효율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실전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해본 사람은 저거 보면서 코웃음 칠 텐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으로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된대. 근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론이 아닌 실제 저희 세라피 체위 그리고 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의 어떤 부족한 부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모집 시작할 거고요. 선착순 10분이시고요. 3월 17일, 24일, 31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이 2기잖아요. 2기인데 1기 때는 신청하신 분들이 다 유튜브 통해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보는 인원은 틱톡이 훨씬 많은데 거의 몇 배가 많은데 틱톡에서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고 다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가 골고루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물론 이제 3주라는 시간 안에 그거 3번 받는다고 듣는다고 공부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하는 시도, 용기, 행동 그게 사실은 변화의 첫 시발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아. 잘 못한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계속 그거에 대해서 탓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진짜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줌 교육이 뭐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배운 거 하나라도 시도해 봤을 때 내 파트너의 반응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내 스스로도 성에 대한 나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가능성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 여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줌으로 그 방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처럼 얼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으시면 카메라 끄시고 난 목소리도 내기 싫어. 그럼 목소리도 안 내셔도 돼요. 줌이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필에 대한 비밀 보장은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가 또 같이 10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뭐 내 얼굴 공개될까봐 걱정하시고 뭐 아는 사람 만날까봐 걱정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카메라 끄고 마이크도 끄고 수업에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혜택을 일기 때만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지금 1기 때 시간이 안 돼서 2기 때 할게요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1기 때 가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또 2기 때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기 때랑 가격은 제가 동일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분이라도 더 가격적인 것 때문에 부담 느껴서 못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50% 할인가로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 일기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인 우울증 1위는 성욕 불만 쪽입니다. 우울증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죠? 우울증에 예전에 비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 공황장애가 됐든 뭐 대인기피가 됐든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성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어떤 그런 신체 접촉, 어떤 체온을 나누고 그런 스킨십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더구나 또 그런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면 최소한 우울증은 안 걸리죠. 최소한. 그건 확실해요. 내가 이렇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한테 어떤 애착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울증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수차례 성상담 하려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 건 맞아요. 정말. 특히나 이게 또 성에 관련된 상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상담이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유독 특히 성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정말 더 좀 까다롭고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를 또 했을 때 오는 성취감? 그런 것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자꾸 이렇게 뽕 맞듯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한테 대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전에 뭐 병원도 다녀보시고 아니면 일반 뭐 심리상담소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다 해보셨던 분들이 거의 마지막 선택지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여기를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고 변화를 느끼시고 하실 때 이제 너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로 딱 이제 10년 차잖아요. 그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보면은 정말 부러울 거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사실은 속으로 정말 어디에도 말 못하는 나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수년을 진짜 이 문제로 어떤 부인과의 문제로 뭐 이런 걸로 성적인 문제로 진짜 혼자만 끙끙 앓다가 오셔갖고 새로운 돌파구, 해소 그런 거를 또 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전화가 몇 통 오고 뭐 상담 몇 하고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대면 상담은 그러니까 대면 1대1 대면 상담은 하루에 한 번만 해요. 그거는 제가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한 번에 3시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은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전화 상담이나 뭐 줌 상담은 뭐 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면 상담은 이제 먼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왔을 때 그래도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거보다는 한 3시간 보통 기본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상담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어요. 섹스가 가정 생활의 활기가 됩니다. 그럼요. 남녀는 이성으로 만났잖아요. 이성으로 끌림에 의해서 만난 존재들은 그 이성에 대한 끌림의 존재를 유지해야 여성은 남성으로, 남성은 여성으로끔 이성으로 끌리게끔 그 작용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접착제처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남자 여자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서로 아무 반응이 없는 무성애자처럼 돼버린다고 하면 이게 붙겠냐고요? 안 붙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쁜 거 보면 어때요? 아우 예쁘다. 사랑스러운 거 보면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가서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근데 남녀가 만났는데 그렇게 만지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든다? 그러면 그건 남녀 여서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남아 있는 거죠.
중성. 무성이요, 무성. 한라사님, 공감해요. 그건 그쵸. 부부관계 안 하면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요. 성관계를 안 하면서 부부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만 할 뿐이지, 남자, 여자로서의 그런 성적인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딸아이와 고양이만 이뻐하는 현실. 그러니까요. 남편은 진짜 애완동물보다도 레벨이 낮다잖아요. 서열이 낮다잖아요. 개 다음, 고양이 다음이라죠.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가 제일 1순위가 돼야지. 자식도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자식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심지어 이제는 애완동물이 더 상전이야.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사정하고 뭐 욕구 해소하는 거? 그것도 성관계의 일부일 뿐인 거지. 사실은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이 사람하고 애착을 형성하고,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지. 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내가 이렇게 내 맨몸, 벗은 몸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스럽다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걸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 절대적인 고독감이라는 거는 누가 있어도 다 느껴요. 뭐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 그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로 느껴지고, 우리라고 느껴지는 그런 결속감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부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늘 떠다니고 뭔가 저기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걸. 그래서 남자들이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드는 게 뭐냐면 뿌리내릴 그런 감정을 느낄 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서 느껴요? 같이 밥만 먹는다고 그걸 느낄까요? 아니에요. 나의 그냥 날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가 수용해 줬을 때, 인정해 줬을 때, 그거를 보듬어 줬을 때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관계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관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죠.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아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많은 반면에 힘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그냥 힘들어지네라고 냅두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디가 힘든지, 왜 힘든지, 이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이 힘듦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힘듦에서 끝내요. 특히 성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우 뭐 나이 먹어서 아우 뭐 폐경이 했는데 뭐 아우 이제는 뭐 느낌도 별로 없는데 뭐 너무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만큼의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 먹을수록 더. 누가 나를 안아줘요? 누가 나를 이렇게 스킨십 해줘요? 없어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피부가 늙고 건조해지고 메말라가는 게 이런 교감을 못해서 누가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래야 빛이 나고 광이 날 텐데 그런 접촉이 없으니까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가능하고 이상이 없다면 사랑을 나누어야죠. 맞아요. 심지어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또.